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차트 고수가 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져서요. 1등부터 20등까지 상위 종목들을 모두 분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원리와 과정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택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장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아직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 분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XR 로보틱스 역시도 당일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인프라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328억입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은 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을 분석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도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딥마인드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갔으니까 무조건 분봉을 먼저 봐야겠죠. 분봉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모습입니다. 이러면 1번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당일 단타, 스윙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봉으로 넘어와서 매물대, 이평선, 캔들, 매집봉, 거래대금 하나하나 분석하면 되는데요. 일단 상한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95원이니까 여기에 있죠. 자, 그런데 매물대가 앞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여긴데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위로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물량들이 저항 물량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려있던 사람들의 평단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니까 이 물려있는 분들이 팔고 싶은 심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눌림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눌릴 때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시가 갭이 높게 뜨면서 눌리는 캔들이 나온다면 사실 우리가 좀 들어가기 힘듭니다. 비슷한 패턴 하나 말씀드리자면 KC피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시간 후에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갭이 뜨는데 앞에 보시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자, 그러면 갭이 14% 정도 형성됐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팔고 싶을 겁니다. 그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서 투매로 이어지게 됐고 결과론적으로 유성형 캔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심이 악화되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갈 확률보다는 빠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KC피드 사례를 봤을 때 딥마인드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만 앞에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한가의 종가 라인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눌릴 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다가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딥마인드라는 종목은 단기 투자 종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스윙 투자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x4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봉 패턴입니다. 기준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하락하는데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이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두 개입니다. 우선 전고점인 9,600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짧게 들어가서 4, 5%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눌림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단기 박스권에 저항 라인에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준봉 패턴이기 때문에 단타 스윙 모두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올리패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패스 옆에 보시면 관리 종목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종목은 우리가 과감하게 패스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등 나인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캔들이 딱 두 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 캔들이 이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고요. 두 번째 캔들이 오늘 나온 장대 양봉 캔들입니다. 이 첫 번째 윗꼬리 캔들과 두 번째 장대 양봉 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윗꼬리 달린 캔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죠. 이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세력들은 여전히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물량을 덜어냈으니까 5일선 기준으로 눌리고 나서 다시 급등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 패턴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 타점을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5일선, 11선, 2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모아가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때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력들이 아직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추세 상승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체적인 매물대도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앞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가에 공격적으로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쌓인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격대를 분석해 보시면 약 4,000원부터 높게는 6,250원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올 때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매물대를 고려해 본다면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눌릴 때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더 확률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나인테크는 스윙 투자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노펙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일파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는 상승 N파 패턴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승 N파 패턴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세 번째 구간이죠. 이 구간입니다. 첫 번째는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장대 양봉이었죠. 세 번째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거래 대금이 지금처럼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직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다만 지금의 거래 대금을 분석해 봤을 때 아직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자 상승 파동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N파 패턴을 분석할 때는 구간을 3개로 나눠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선 우리가 앞에 매물대를 살펴봐야겠죠. 보시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나이테크처럼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일선, 1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장기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5일선, 11선 구간 분할 매수하다가 주가 반등이 나온다면 이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노펙스 역시도 스윙 투자 종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비아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러면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이거 기준봉 패턴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고점 라인 19,690원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거나 혹은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면서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 주가가 위치할 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4x4랑 비슷한 패턴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단기 투자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래 대금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료나 패턴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나 저는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가비아 보시면 오늘 거래대금이 73억 들어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x4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860억 들어왔습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4x4로 많이 쏠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비아로 많이 쏠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4x4입니다.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때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준봉 패턴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이런 디테일한 차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는 이제 볼 종목이 크게 없어서
거래대금 상위로도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와 거래대금 상위, 시간의 등락률 상위 모두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분석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알테오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흑산병이 나왔습니다. 흑산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봉이 연달아 3개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산병 패턴을 적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산병 패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2개가 나올 때 이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는 기법을 적산병 패턴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쓸 수 있는 패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횡보하고 나서 추세가 결정될 때 우리가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PI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기준봉 패턴입니다. 상승파동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렸다가 기준봉이 이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딱 2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직장인분들은 물량을 모아가다가 올라갈 때 단기 박스권에 저항 라인에서 매도하시면 되죠. PI는 단기 투자, 스윙 투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다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최근에 꾸준히 1000억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단기 투자 매매를 했을 때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매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추세가 딱 보이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 저점입니다. 이 저점을 연결하면 단기 추세가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추세의 지지라인까지 주가가 눌리길 기다렸다가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19,140원이 3월 13일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도 되게 간단한 차트이기 때문에 이 2가지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점 라인은 우리가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저점 라인을 연결하면 추세 지지 라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지금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런 종목은 우리가 여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했으니까 추세 상단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원래 지지 라인은 여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 라인 기법을 이용한다면 주가가 빠질 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빠질 때 이곳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지라인이 형성된다면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면 되고요. 만약 지지라인을 이탈한다면 매수 안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만 알아놓으면 이렇게 유기적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단기 투자보다는 스윙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2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때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21선을 이탈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라인에서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라인을 이탈할 때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단기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신호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빠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하실 때는 추세선을 그어놓고 지금 중요한 라인을 이탈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구나까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타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이미 상승파동이 다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61선 자리인데 이런 종목은 121선을 이탈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기 투자 종목이라기보다는 중장기 스윙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JYP 엔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한 패턴이죠. 자, 보시면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점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대략 저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 저점이 여기고 그 다음 저점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연결해 봤을 때 추세선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추세선을 살짝 이탈했습니다만 다시 양봉으로 회복해 줬는데 이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의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나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가 보시면 쭉 빠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지 간에 추세선을 정확히 긋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JYP 엔터는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두 종목 비교 분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선 거래대금 상위,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